네, 6주차 3교시 학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주차 우리 지금 고객 요청에 따른 제실 고객 서비스에서 물품 대여 서비스, 메시지, 전달 물품 취급, 그리고 로비에 있는 컨시어지 지하로 당직 지배인들의 업무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지난주 3주차에 제가 과제를 냈던 것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습 방법 말씀해 드렸어요. 자, 교재가 있으신 분은 교재에, 그럼 굉장히 쉽게 맨 뒤에 보시면은 용어가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고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안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자, 그건 교과서 다시 읽어보시면은 그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시면서 이제 기억하시면 어느 파트에 어느 단원에 그 단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혹시 안 되시면은 자, NCS 학습 모듈에 자, 어디에 나와 있다 그랬죠? 네, NCS 학습 모듈에 숙박 서비스에 보시면 접객 서비스 쪽에 보시면은 접객 서비스와 객실 관리 쪽에 보시면은 이제 체크인 서비스와 그리고 접객 서비스에 있어서 도어 데스크, 벨 데스크, 컨시어지, 지하로 데스크, 당직 지배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네, 자 이렇게 지하로인 경우에는 차례가 이렇게 쭉 차량 기사하기부터 나와 있는데 들어가서 보시면 네, 자 이렇게 용어들이 블럭룸, 예약 취소 이렇게 나와 있다. 자, 이 내용에서 찾으시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까 NCS 학습 모듈에 들어가셔서 학습 모듈 클릭하시면은 아래로 내리시면 우측에 네모 박스에 PDF 다운로드 키가 있어요. 그걸 눌러서 다운로드해서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안 되면 어디서 또 검색하셔라? 구글에서 같이 검색하시면 되고요. 모르면 그 모르는 내용은 톡으로 자, 이 내용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세요. 이 내용을 아는 이 단어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 분은 공유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같이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응대를 해 주셔야 돼요. 단톡방에다 올라온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자 그리고 저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호텔 용어 터미놀로지를 3주차에 50개, 4, 5주차는 25 이렇게 4주차, 5주차 그리고 6주차에는 50개 이렇게 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렇게 필터링을 해보니까 제가 엑셀에서 전체 다 이제 입력을 한 다음에 자동 번호 입력을 했는데 제가 자동 번호 입력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자, 실수를 해서 지금 원래 50개를 제가 숙제를 내야 되는데 36개밖에 안 냈더라고요. 3주차. 네, 근데 왜 그거는 말씀 안 하세요? 네, 그래서 터미널로지 브레이크, 터미널로지 깨기. 자, 이렇게 해서 과제의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이 터미널로지 브레이크 1에서 50개까지 해서 이제 3주차, 4, 5주차, 6주차까지 150개를 우리가 다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NCS 학습 모듈 할 때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건데 제가 이제 50개인 줄 알고 과제를 드렸는데 다시 자동 번호 입력한 거를 검토를 했더니 36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를 14개를 덜 공부하셨어요. 부족하게 공부하셨어요. 어쩔 수 없죠. 저 그냥 36개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주차 과제 때 여러분들이 작성해 놓은 여러분들 과제를 잘 봤어요. 근데 과제 제출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빨리 내주세요. 네, 빨리 내주시고 과제 제출하는 시간이 늦더라도 기말고사 전까지 내시면은 90%는 인정이 되니까 지속적으로 과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터미놀로지 1에서 36까지 자 A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호텔 터미놀로지입니다. 자, accommodation 뭐예요? 네, 숙박 시설입니다. 자, lodge, L-O-D-G-E, lodge 라는 것으로도 쓰이는데요. 우리는 accommodation 가장 일반적인 숙박 시설을 총칭하는 이제 명칭이 바로 accommodation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우리가 환대 업무 서비스를 가미해서 판매하는 호텔인 경우에 hospitality라고 해서 이제 hospitality facility라고 해서 환대 시설이라는 말을 하죠. accommodation 숙박 시설입니다. account 계정입니다. 네. 뭐 은행 계좌 어카운트 이것도 어카운트입니다. 자, 계정. 호텔에서는 객실 고객, 기업 등의 폴리오. 자, 영수증을 이제
계산하는 단위. 자, 요거를 한 어카운트에 그 마스터비를 전부 다 몰아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손님이 내는 계산 단위를 어카운트라고 합니다. 자, 어드 조이닝 룸 설명해 드렸어요. 네. 자, 나란히 두 방으로 위치해서 한 팀이 그냥 배정됐을 때, 근데 문은 안에 없는 경우도 어드 조이닝 룸이라고 한다. 어드 조이닝 룸과 커넥팅 룸의 차이는, 자, 객실 내부에 문이 없을 때는 어드 조이닝 룸. 객실 내부에 문까지 있어서 객실 내부에서 이동이 가능할 때는 커넥팅 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드 조이닝 룸. 자, 네 번째, ADR. Average Daily Rate. Average Daily Rate. 평균 객실 단가입니다. 평균 객실 단가. 자, 이거는 죄송합니다. 일일을 빠뜨렸네요. 자, 일일 오늘의 평균 객실 단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평균 객실 단가. 자, 전체 우리 계산도 해보셨죠? 네, 전체 우리 available rooms로 벌어들인 gross revenue, daily revenue를 available rooms, 판매 가능 객실로 나눴을 때 나오는 숫자가 바로 평균 일일 객실 단가입니다. 자, 다섯 번째, advanced payment. 뭐라고요? 지불보증금으로 스키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 평균 객실 요금 기준으로 객실 요금을 선지급하는 것을 advanced payment라고 합니다. 또는 deposit payment라고 합니다. 지불보증금을 미리 받는 거. 자, amenity. 호텔 객실 내에 무료로 제공되는 목욕용품, 샴푸, 린스, 머리빗, 베니티 킷이라고 해서 솜, 그다음에 면봉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자, 이 손톱 소지하는 거 보고는 이머리 보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머리 보드, 콤브, 머리빗, 자, 그리고 귀, 이거 뭐 커튼 뭐라고 해요? 면봉, 커튼 팁, 자, 그리고 솜 이런 것들, 이거 보고는 뭐 베니티 킷이라고 하거든요. 화장할 때 쓰는 걸 뭐 베니티 킷이라고 해요. 베니티 킷. 자, 이런 베니티 kit과 목욕용품들이 들어가 있어서 혹시 호텔 내 객실 내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이런 것들을 목욕용품들을 뭐라고 한다? 어메니티라고 한다. 자, 그리고 아메리칸 플랜. 객실 가격에 조중석식 가격이 모두 포함된 요금이 바로 아메리칸 플랜이고요. 자, 다음 available rooms. 판매 가능 객실. 뭐 판매 가능하지 않은 객실도 있나요? 이전에 강의를 들은 게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이런 말씀 하겠죠. 자, 판매 가능하지 않은 객실은 뭐가 있었어요? out of order room, O 룸이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어요? OS 룸이 있었죠. out of service. 그래서 out of order 룸은 고장이 나서 좀 고치는데 시간이 걸리는. out of service 룸은 일시적으로 판매를 중지했다가 고장이 해제가 되면 판매할 수 있는 룸. 자, 그 다음 average room rate이 있어요. average room rate은 평균 객실 가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average room rate은 이제 일정 기간의 객실 요금을 일할 환산해서 제시하는 요금 바로 average room rate이 되고요. ADR하고는 좀 다르죠. ADR은 오늘의 평균 객실 단가예요. daily room rate. 자, average room rate은 뭐 평균 객실 가격, 일정 기간. 자, 뭐 monthly average room rate이 되겠고 yearly average room rate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기지, 러기지 뭐예요? 가방 또는 짐, 수화물. 배기지 카트 뭐예요? 이런 수화물을 이동시키는 바퀴가 달린 수레. 자, 배기지 태그는 뭐예요? 자, 고객이 위탁한 가방, 짐, 수화물에 매달아 놓는 카드표. 자, 그리고 bed and breakfast는 객실에 조식이 포함된 객실 가격을 말하고요. 자, 그리고 bed making은 객실 정비 시에 침대를 정돈해서 새 린넨으로 침대를 덮어 모양을 만드는 과정을 bed making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BOH는 뭐죠? back of the house. 자, front of house는 뭐예요? FOH. back of house는 뭐예요? BOH. 자, BOH는 back of the house. 고객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자, 이렇게 15개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우리 16번부터 다시 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부킹. 자, 부킹 해주세요. 뭐예요? making reservation. 객실 예약을 해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부킹 엔진. 온라인에서 예약을 할 수 있는 사이트, 온라인 예약 시스템. 자, 호텔 자체에 부킹 엔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아고다,
trip.com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다음 벤치마킹. 자,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사업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요소를 조사하는 활동을 벤치마킹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호텔을 하나 짓는데 로비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주도 내 특일급 호텔 3개 정도를 벤치마킹 해보자. 자, 그래서 신라호텔, 롯데호텔, 해비치 호텔에 가서 로비에 대리석은 어떤 거를 썼고, 그리고 인테리어는 어떤 감각으로 했고, 그리고 그림은 어떤 걸로 그렸더라, 걸었더라. 이거를 경쟁사 분석을 하고 사업 운영에 반영하는 절차를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뱅켓 이벤트 오더 말씀드렸죠, 아까. 네, 당직 지배인 또는 지하로 컨셔지들이 이 뱅켓 이벤트 오더를 숙지하고 연회 예약에 따른 설명을 정보를 고객과 공유한다고 했어요. BEO라고 합니다. 뱅켓 이벤트 오더. 자, 부티크 호텔. 자, 200실 미만의 특색 있는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호텔을 부티크 호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 호텔이라든지 아니면은 특일급 호텔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네, 그리고 부티크 호텔은 굳이 카지노를 운영하지 않을 거면 특일급이라든지 5성급 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일반 호텔로 부티크 호텔 특색 있는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고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cancellation charge. 노쇼인 경우에 취소 수수료 위약금을 내는 경우. 위약금 취소 수수료입니다. 채널. 호텔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 거래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매 경로입니다. 자, 채널 매니지먼트. 자, 온라인상의 부킹 엔진인 나고다나 트립닷컴 같은 이런 엔진별로 가격과 수량을 결정하는 것을 채널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자, 시티 레저 후불 계정입니다. 시티 레저 자체가 후불이에요. 이제 여행사에서 우리가 지불받은 금액을 파이낸스에 입고돼 있는데 고객은 호텔에서 이용하고 돈을 안 내시죠. 그럼 그건 어디로 넘겨져요? 시티레저. 후불 계정으로 넘기면 파이낸스에서가 후불에서 정산을 해서 매출을 완성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사를 이용해서 체크인하신 고객님들은 표준 요금은 시티레저 후불 계정에서 정산이 되시고 추가적으로 이용되는 것만 개별 요금을 지불하시는 거죠. 자, 시티레저 후불 계정입니다. 컴플레인 고객 불만 사항. complimentary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상품. confirmation 예약을 확정하는 것.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약을 하면요, 그 예약한 호텔에서가 confirmation 레터가 와요. 이 레터가 안 오면 예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 사이트 같은 데서 예약을 하시면 confirmation 레터가 와야 되고, 안 왔을 경우에는 confirmation 레터를 보내주세요 라고 이메일을 고객 서비스 센터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예약을 확정하는 것 confirmation입니다. 자, 그리고 contingency는 뭐냐면요, 재난으로 의한 위기 상황, 특히 정전으로 인해 시스템이 꺼져서 매출과 고객 정보 및 객실 보안에 위험이 생기는 상황을 contingency라고 합니다. 자, 이 contingency가 일어나는 경우는 지진, 태풍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정전이 났을 때 이러한 위기 상황이 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컨틴전시 플랜에 의해서 고객까지 대피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을 보호할 것인지를 당직 지배인이 결정해서 진행하게 되죠. 자, 커넥팅 룸. 우리가 어드조이닝 룸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두 개의 객실 사이에 객실 출입문이 내부 연결문을 통해 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객실. 그리고 어드조이닝 룸보다 그 단체가 1년으로 배치해서 이용하되 내부로는 이동할 수 있는 문이 없다. 그래서 커넥팅 룸은 내부에 이동하는 문이 있고, 어드조이닝 룸은 그 단체를 한 1년의 객실로 배정했지만 내부로 이동하는 문은 없었다. 말씀드렸어요. 자, 크로스셀링. 자, 크로스셀링은 하나의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다른 상품까지 추천해서 추가 판매를 제한하는 판매 활동은 크로스셀링입니다. 자, 이거를 고객님 지금 아메리칸 플랜으로 예약을 안 하셨는데요. 조식을 호텔에서 드시면 더욱 만족도가 높으신데, 조식을 지금 저희가 패키지로 하면은 객실도 조금 할인이 되는데 패키지로 예약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객실만 룸 온리라는 객실만 예약하고 온 고객에게 하나의 다른 상품을 제안해서 추가 판매를 하는 경우, 이런 것을 크로스셀링이라고 합니다. 또는 한식당에서
테이블 텐트 카드라고 하거든요. 테이블에 천막처럼 있는 이런 카드가 있죠. 이거 보고 텐트 카드라고 하는데, 텐트 카드에 보면은 와인에 대한, 바에서 파는 칵테일에 대한, 뭐 와인에 대한 이런 광고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크로스셀링이에요. 한식을 드시면서 저녁 때는 여기 가서 한번 칵테일 드셔보시죠 라고 제안할 수 있죠. 교차 판촉 활동을 하는 것도 크로스셀링이 되겠습니다. 자, 31번부터 36번까지 자 보겠습니다. 자, 컴피티터 경쟁사입니다. 자, 컴피티터 셋 경쟁사 분석, 경쟁사 대상이기도 하고요. 경쟁사 대상. 자, 우리의 경쟁사, 예, 또는 경쟁사 분석. 자, 컴피티터 셋이라고 합니다. 자, corporate rate. 일정 기간 계약에 의해서 지정 수량의 객실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제시하는 특정 회사만의 특별한 요금을 corporate rate이라고 합니다. 자,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한 달에 100방 쓸 테니까 너네 원래 객실 20만 원인데 우리 15만 원에 해줘. 자, 그러면 15만 원에 100방 쓰는 거예요. 근데 100방 다 못 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계약 내용에 80% 미만으로 썼을 경우에 다음 달에는 15만 원이 16만 원으로 높이 책정돼서 80%인 객실만 이제 100방 중에 80객실만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조정할 수 있도록 조건 단서를 달아놓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지정 수량의 객실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특정 회사와의 계약된 객실 요금을 corporate rate이라고 합니다. 자, CRM, Customer Recovery Management. 자, 고객 불만 상황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그런 고객 관리상의 문제를 이제 컨트롤하는, 통제하는 고객 관리 기법을 CRM, Customer Recovery Management라고 합니다. 고객 불만 사항 해결 및 고객 관리하는 방법. 자, Daily Revenue Report는 자, 일일 레베뉴가 매출이에요. Daily Revenue Report, 일일 매출 보고서입니다. 자, D&D, Do Not Disturb, 뭐죠? 고객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시간을 설정해서 표시하는 기호인데요. 자, 객실에 들어가면은 전화기라든지 키를 꼽는 옆에 보면은 이러한 스위치가 있어요. 이 스위치를 누르면 객실 우리 시스템, PMS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인디케이터, 우리 하우스키핑이 갖고 있는 인디케이터가 있어요. 고객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뭐 외출하셨는지 청소를 룸메이드가 들어가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인디케이터가 있는데요. 이렇게 PMS 시스템과 인디케이터 그리고 문 밖에 Do Not Disturb라는 라이트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표시하는 기호로서 어떠한 연락이나 출입을 해서는 안 되고요.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고객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자, 근데 체크아웃 할 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이게 D&D가 불이 켜져 있어요. 그때는 이제 공손하게 전화를 한번 해보고요. 네, 잠들으셨을 수도 있고 무슨 사고가 났을 수도 있으니까요. 전화를 해보고 만약에 전화 연락이 안 되면 빨리 객실에 벨맨이나 아니면은 이제 하우스키핑 직원이 같이 동행해서 이제 확인하고 객실 내에 사고가 없는지. 자, 그리고 스키퍼 그냥 D&D 걸어놓고 체크아웃 해버릴 수 있죠. 자, 그런 사항은 아닌지. 자,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체크아웃 시간을 기점으로는 D&D가 걸려 있어도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6개의 과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어떠셨어요? 어려우셨어요? 아니죠? 자, 이렇게 학습을 자연스럽게 해나가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호텔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벌써 여러분들 오늘 6주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텔 산업에 대한 어떤 분위기는 파악이 됐고, 그리고 현관 접객 부서에서의 객실 파트에서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리고 객실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접객 서비스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용어를 이제 3주차, 4, 5주차, 6주차까지 여러분들 과제를 하면서 학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많은 지식을 쌓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학습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 가지 채널, 방법을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책에 어디 나와 있어요? 거기 보고 바로 똑같이 쓰는 학습 방법은 대학생의 학습 방법은 아니에요. 자,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교재에 부족한 거는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도 찾아봐야 되고 NCS 학습 모듈에서도 찾아봐야 되고 구글에도 검색하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실하게 학습에 임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굳이 교재를 사고 안 사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공부를 하려면 교재를 구매하는 것이 편리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학습하는 방법은 많기 때문에 굳이 교재를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하십시오. 교재를 구매하실지 구매하시지 않을지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어떻게 NCS 학습 모듈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NCS 학습 모듈은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기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럼 두 개의 자료를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면 이것이 맞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고요. 또 이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방향을 바로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교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계속 갖고 있지 않더라도 뭐 일주일씩 빌려서 봐도 되니까 여러분들 도서관에서도 이제 빌려서 보고요. 굳이 우리가 보고 있는 교재가 아니더라도 객실 매니저론이라고 나와 있는 다른 교재를 봐도 이런 용어라든지 제가 내는 과제들은 아마 학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선배들이 물려주신 교재 그냥 보셔도 되고요. 도서관에서 있는 교재도 빌려서 봐도 되고요. 친구들이랑 또 교재 또 쉐어하고요. 복사하지는 마세요. 네, 빌려서 보고 나머지는 NCS 학습 모듈과 그리고 구글을 통해서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뭐 충분하게 학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주차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6주차 강의 모두 마치고요. 네, 7주차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엑셀에서 우리 과제 번호를 자동 번호 입력하면서 조금 실수가 있어서 3주차가 36개로 이제 터미널로지가 이제 작성이 됐고요. 4주차, 5주차가 합쳐서 42개로 지금 작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21개씩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6주차 6주차 오늘 과제는 5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5개 과제가 업로드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주차 강의 과제는 55개 여러분들 과제 수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학습 방법 같이 공유해 드려서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그러면 과제 여러분들 한번 잘 해보시고요. 한번 구글 NCS 학습 모듈, 아직까지 NCS 학습 모듈 안 들어가 보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도 서로 빌려서 공유하시고 없으신 분은 이제 도서관에 있는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교재를 봐도 거기도 나와 있어요. 자, 어디 나와 있다? 맨 뒷면에 보면 아펜딕스에 이제 찾아가기가 나와 있어서 어커머데이션 하면 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그 페이지로 가서 보시든지 아니면 맨 뒤에 사전처럼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과제를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7주차에 뵙겠습니다.